네, 화요일입니다. 이 코너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들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그리고 한겨레 20일 하어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 기자는 오늘 차 안 막혔습니까? 예, 오늘은 또 막히지 않더라고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네. 많이 나들이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빨리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요. 의견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는 샵 8001번 혹은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낼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자, 오늘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기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이 얘기 좀 해보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일명 기자 단톡방 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불법 촬영물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공유됐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대략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그 기자하고 뭐 PD도 있었고 하여튼 PD도? 언론계 종사자들이 있는 네. 뭐 단체 대화방이 있어요. 네.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라는 이름의 이 단톡방입니다. 제목이 이름이 단톡방 방 이름이요. 네. 근데 이 단톡방 내용이 지난 15일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 단체인 이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단체에서 네. 이 관련 증거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최초로 알려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 기자들의 방에서 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네. 거였는데 이후에 또 미디어오늘 등이 보도를 하면서 저 언론계에서는 큰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기자들 사이에서 이 네. 버닝썬 유출 영상 등 이 네네. 불법 촬영물이 다수가 공유가 됐고 아.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 그리고 네. 이 가구에서 한샘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도 이루어졌다. 이 단톡방에서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폭력들이나 2차 가해 등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이 사람들의 이제 사생활 사진을 공유하면서 뭐 외모를 품평한다거나 뭐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는 뭐 성희롱도 저질렀고 나아가서 뭐 서로 성매매 경험을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성매매 업소를 추천을 받거나 뭐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나는 여성의 사진을 뭐 공유하는 등. 근데 이게 200여 명의 기자와 PD 등등 언론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이제 단톡방에. 최대 200여 명이었고 이게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 아니고 그렇겠죠.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 이제 보고만 있었을 테고 어떤 네, 사람들은 한- 주도적으로 했을 테고. 한 10명 정도 일부가 저지른 이제 범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같이 본 사람들이 목격자들이라는 네, 네. 거죠. 이 네. 단톡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네. 근데 이게 2년여 동안 그러니까 1년 6개월여 동안 계속 지속돼 왔다라는 게 더욱더 좀 충격적인 이 정도로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란 이름의 단톡방이 2년 동안 지속됐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한 1년 6개월간 이렇게 대단하네요. 이어져 왔다고 하네요. 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200명이나 어떻게 이렇게 다 모일 수가 있죠? 보통 저희들 예전에 제가 너무 오래전에 기자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소위 말 말진 그 어린 기자들 좀 젊은 기자들끼리 따로 뭐 네. 중견 기자들끼리 따로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어떻게 해서 200명이나 이렇게 다 모이게 된 걸까요? 그냥 약간 동호회처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그 여기 오기 직전에요. 네. 기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기자들한테 도대체 어떤 혹시 방이냐? 단톡방에 가입돼 있으면 어떤 방인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보통 규모는 한 30에서 40명 정도 되는 게 보통이고요. 보통은 네. 200명 정도 가능하려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선 때 보통 네. 마크맨이라고 하는데요. 마크맨들. 네. 예, 마크맨들. 그러니까 후보를 따라다니는 기자들이 방을 만듭니다. 네네. 그 정도면은 한 50에서 100 정도 갑니다. 특정 후보를 유력한 후보는 네. 뭐 2, 300도 가죠. 예, 그 정도 규모가 아닐까 싶고요. 네네. 저는 이제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라는 그 제목을 보면서 전 느낀 바인데 제목이 참 묘하네요. 네. 예, 찌라시라든가 네. 보통 그런 하위 정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하기 위한 방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를 들면 국방부라든가 정당 팀에 출입했을 때 방에 가입한 적은 있는데요. 네.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한 기억은 없습니다. 뭐 단톡방을 만드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일을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성범죄가 이뤄졌다라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조승원 기자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 저도 기자 지금 23년 했는데 이런 건 본 적이 없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런 네. 거 경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블라인드 앱에서 시작됐다는 네, 거예요. 네, 블라인드 앱에서 시작됐다가 이게 블라인드 앱은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공유가 안 되니까 네. 이게 아예 그냥
방 거기서 나와서 만들고 또 폭파하고 뭐 몇 단계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폭파, 네. 폭발해서 네. 한 서너 번 정도 방을 없앴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제에 네. 이 정도 되면 그 언론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언론사 이름이라도 그냥 실명을 까버리는 게 낫지 않나. PD하고 기자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는 역시. 좀 특이하긴 아니 한데요. 그러니까 실명 언론사 이름을 요정다운? 까버려야 돼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지금 여기 잠깐만 한겨레 지금 예. MBC 기자 지금 다 있잖아요. 네. 도매금으로 그렇습니다.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다음에 네. 여기 중에 특히나 지상파 기자가 있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엄히 나서야 돼요. 중징계해야 저는 되지 그게. 않을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할 문제라고도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이렇게 그냥 저 할 게 아니라 그냥 네. 언론사 이름이라도 까버려야 된다. 혹시 MBC도 이름 나올 수 있고 혹시 한겨레 이름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모르는 상태니까. 모르는 상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는 없는 걸로. 이게 아마 그 막 출입처별로 네. 기자들이 모아졌으면은 누가 누군지 다 알았을 텐데 서로는 예, 알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뭐 익명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수사가 제대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인원도 많고 네. 또 이름들 저도 이제 캡처하는 것만 봤더니 이름이 없이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해놨더라고요. 네네. 네. 증거를 없애고 뭐 이렇게 단톡방을 없애고 이러면은 또 이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금방 찾아낼 수 있을까요? 카톡방은? 보통 그 방을 폭파하고 나면은요. 네. 모두가 폭파하는 게 아니어서요. 아, 누군가의 누군가는? 폰에는 남아 있습니다. 음. 그 정준영 사건도 그렇게 해서 좀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거나 수사의 진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자들 방이라서 저는 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단톡방 얘기 나온 김에 가수 승리 얘기 지금 버닝썬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오전에 가수 승리가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정준영, 최정훈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구속될 단톡방 멤버가 될지 오늘 단톡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네, 하 기자님 그 승리 씨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혐의는 성매매 알선입니다. 그 2015년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라는 알선. 의혹인데요. 네네. 경찰은 이제 승리 씨가 일본인 투자자의 숙박비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그 YG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네. 다만 승리 씨는 숙소만 잡아줬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 직접 성매매했다는 의혹. 이것에 네. 대해서는 경찰은 2015년 국내에서 최소 3차례 이상 직접 성매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네.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승리 씨는 음. 알고 지내던 여성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음. 세 번째 혐의는 횡령이고요. 이것이 가장 큰 것으로 또 보고 있는데요. 횡령이요. 예, 네. 승리와 동업자죠.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네네. 이 두 사람이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고요. 네 번째는 식품위생법인데요. 네. 이것 또한 그 유인석 전 대표하고 함께 차린 유흥주점 몽키 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위반했다는 혐의인데요. 네. 사실은 관심을 많이 모았던 그 단톡방에서 벌어진 그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뭐 이것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함시키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는요. 예, 네.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고 승리가 연관됐다 사실 알려진 게 굉장히 좀 오래된 느낌이에요. 봤더니 한 2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가 왜 이제 되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이죠. 그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자간담회. 네, 네. 기자간담회 열어서요. 그 영장 집행을 통해서 계좌 추적, 통신 수사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뭐 듣고 있는 기자들도 네. 과연 그래서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 진행 방향에 있어서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그 경찰의 개입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고민도 있고 수사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경찰 측이 만약 본인들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내려면 네. 오히려 이런 의혹을 더 빨리 털어내는 수사를 본인들한테 잘해야죠.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사에 대해서 다시 검찰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에서 이 수사를 만약에 검찰의 수준에서 네. 경찰 유착을 제대로 드러낸다면 네. 정말 경찰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국민들이 것 또 같습니다. 여론이 다르게 반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속이 될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뭐 지금까지 이 수사에 계속적으로 협조는 해왔고 네. 근데 뭐 증거인멸의 정황이 뭐 특별히 없다라는 걸 보면은 뭐 구속이 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좀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네, 좀, 핵심이죠. 예, 네. 뭐 또 이제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멤버들, 그러니까 정준영이나 최종훈 등이 뭐 구속이 된 상황에서 뭐 네. 단톡방 때문에 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좀 구속이 됐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은 있죠. 네. 그 보통 계속 뭔가 부인하거나 아니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구속영장이 더더욱 가까워지잖아, 이 사람한테. 네. 지금 근데 승리 씨 같은 경우는 군대 입대 미루고 지금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건 맞죠? 네, 형식상? 지금까지 불러서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가만히 될까요? 조승원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형식상에. 영장은요. 네. 누구도 모릅니다. 어머, 제가 우문을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영장은 정말 판사 마음이에요. 그렇긴 그렇지 않아요? 하죠. 맞습니다. 아 기자 맞죠? 예, 예. 예, 예. 아니, 영장은 정말 판사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 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그 사람이 그럼 무죄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사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네. 경찰의 역시 입장에서는 좋은 직업이에요. 승리를 네.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 이번에요?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은 승리가 놓였기 때문에 음. 경찰 유착도 밝히지 못했는데 승리까지 이 기각이 구속영장이 되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네. 경찰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겁니다. 경찰 유착 관련해서요. 김세영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결국 유착된 경찰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 되네요. 거의 이제 그 전망을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갖는데 될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 한 2달 반 지나서.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사람들은 모두 경찰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총장은 검찰에 있잖아요. 네. 어느 누구도 검찰이 개입됐을 거라는 고민은 안 해봤거든요. 저는 이 유력한 사정기관들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이 모두 나서서 이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실 유흥업소 편의를 봐준 경찰관만 8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8명. 네. 그런데 구속영장을 신청은 경찰이 하고 청구는 이제 검찰이 하잖아요. 네네. 신청조차 안 한 상태여서 실제로 경찰은 뭐 이러저러하게 비판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좀 오히려 집요하게 기자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승원 기자가 단톡방 성범죄 저지른 언론사 기자 다 이름 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7132번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까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또 합니다. 7849번님 조승원 기자님 오늘도 깔 거 까주세요. 오늘 지금 단어들이 조금 민망하네요. 권진영님 까자고요. 기자들까지 이러면 나라가 어찌 될까요? 네, 조승원 기자님 다음에 이 기자들 리스트 알게 되면 저희 방송에서 먼저 좀 공개 좀 해주시고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0713번님 조승원 기자님은 저희 형 닮았어요. 급기야 이런 문자까지. 그동안은 조 기자의 내용만 얘기하다가 이제 외모 품평까지 갔어요. 형이 잘생기셨나 봐요. 어머나. 네. 신뢰감이 팍팍 올라가네요. 눈썹 2개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조수원 기자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조수원 기자 아이템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도 하기영, 김학의 전 차관 얘기입니다. 지금 검찰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뭐 좀 드러났습니까? 새롭게? 지금 일단 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한테는 금품 등 해서 3천만 원. 3천만 원. 네. 그 중에 이제 그때 얘기했던 그 박모 화백의 그 아름다운 그 그림. 아름다운 그림. 네, 1,000만 정말 원 멋있는 그림. 뭐 넘는다는. 여기 한 감정가 1,000만 원짜리 이게 포함이 돼 있고. 네. 특이하게 여기 지금 그 제3자 뇌물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좀 끼어든 느낌이 이게 있어요. 지금 네. 갑자기 정말 들어왔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성폭행 피해 당했다고 하는 그 여성 이모 씨가 네. 그 윤중천 씨하고 사이에 지금 보증금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한 1억 원 정도를 그 명품샵 차리는데 판매 보증금으로 지원을 해줬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이때 김학의 씨가 개입을 해서 돈 받지 마라. 이 여성 돈 빌려준 거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걸 문제 삼고 자꾸 이렇게 돈 문제 뭐 불거지고 하면 내가 지금 그 여성과의 관계 이런 게 다 이제 밝혀질까봐 개입을 해서 돈을 못 받겠다. 이거를 검찰은 지금 제3자 뇌물로 네. 이득은 그 피해 여성이 이 씨가 본 거지만 네네. 결국 그거를
강요한 게 바로 김학이다라고 해서 제3자 뇌물을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제3자 뇌물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 많이 듣던 그렇죠. 단어예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몸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네. 한 통속으로 볼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렇죠. 네. 이거는 법리적인 좀 다툼이 좀 있을 것 다툼이 같긴 좀 해요. 있을 것 같다. 할 것 네. 같고 그리고 윤중천 씨 말고 최모 씨라고 또 다른 사업가 이름이 나왔어요. 이 최모 씨는 또 뭐 하시는 분이고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진짜 이게 좀 약간 한숨 나오는 대목 아니었어요? 네. 이번 수사에서 하기자 이번 여기서 수사에서 이게 저는 좀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면에서 그런 거예요? 옛날 그 한겨레에서 그 특종했었죠, 그 스폰서 검사.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김형준이었나? 또 네, 이름이 김영준 나오기 검사 김형준 시작을 맞죠? 했어요. 김형준. 맞습니다. 네. 네. 그 사건 딱 생각나는. 그래요? 이거야말로 진짜 딱 스폰서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정말 딱 스폰서.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스폰서라고 얘기하는 거에 전형적인 걸 이번에 이 검찰 수사 결과 보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최모 씨라는 사람은 그 윤중천보다도 훨씬 전부터 김 전 차관하고 교류를 했고 뭐 고등학교 동문 모임인가 거기서 만났다는데 네. 훨씬 오래 전부터 교류했고 훨씬 친밀한 관계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검찰 수사 결과 보면은 그 김학의 씨가 쓴 그 휴대폰이 4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아요? 네, 4대를 썼는데 네. 그 중에 2대가 대포폰인데 이 2대를 마련해 준 게 이 최 씨예요. 이 최모 씨. 현직 검사한테 대포폰을 대포폰 2대 줄 정도 사이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스폰서의 전형적인 겁니다. 대포가 스폰서예요, 갔다는 스폰서. 건요. 네. 대포폰 2대를 해줬다는.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그 대포폰 휴대전화 요금을 이 사람이 내준. 8년이나요, 8년 무려? 내죠.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그때 그 김 검사 그 사건, 그렇죠. 그 한겨레 특종했던 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 교과서적인 일이군요. 교과된 아주. 사건이고 스폰서. 네. 또 법인카드 긁어주고 해가지고 받은 액수가 지금 한 3천만 원. 3천만 원. 네. 이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당연히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는 2011년도까지 거래를 한 걸로 지금 검찰 수사 11년도. 결과 나온. 네, 아주 남아 있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니 왜 지금 하고 2013년 그때는 왜 안 했냐 이 뇌물 사건에 대해서 강제 수사 같은 거 전혀 안 했죠. 계좌 추적 같은 거 안 했고 그리고 뇌물 공여자로 의심되는 인물도 조사를 안 했고 그때는 하여튼 뭐 많이들 안 했어요. 네, 이 뇌물 혐의를 이번에는 밝혀낼 수 있는 건가 좀 궁금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젠가요? 국민일보도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국민일보 기사가 참 잘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떤 기사였습니까? 그 기사 보니까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 당시에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는 이 최 씨, 아까 얘기한 스폰서 최 씨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서 그해 7월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기록에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최모 씨 스폰서로 의심되는 사람. 예, 이거를 네. 수차례 조사를 했대요. 아. 그러고 와서 거기에 다 이미 적시가 돼 있었던 거야. 이 그 휴대폰 2개를 대포폰 대포폰을 등등. 해줬다는 게 다 적시가 돼 있었는데도 그래요? 네. 검찰이 이거를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한숨이 부분인 진짜 나오네요. 거죠. 예, 예. 저는 이 최모 씨는 이번 그 보도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인가 싶었는데 아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김학의 씨가 그동안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법적 판단과는 저는 무관하게 네네네. 이런 것만 기자로서. 봐도 이분이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나 음. 이거는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 이면에는요. 정말 잘 나가는 검사들한테 스폰서가 얼마나 붙는지를 또 그렇지. 보여주는 일면. 네. 그렇죠. 네. 또 그거를 검사들이 또 아주 이거를 또 모른 전형적인- 척했다는 건 또 예. 그러니까 딱 그 한겨레 신문 그때 그 특종했던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특종 얘기를 지금 한 6번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최형준 기자라고 제가 실명 밝히겠습니다. 실명. 예. 다시 한번 그 기사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성범죄가 가장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여러 차례 뭐 조수환 기자나 우리 다른 기자들 얘기하면서도 이 특수강간 부분은 혐의 입증이 좀 어렵다. 윤중천 씨가 말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뭐 기대하기는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가 그러니까 또 있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이니까. 이번에 이제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보 전진일보 일보 호텔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영장에다가 지금 뇌물은 어느 정도 지금 혐의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액수들도 나오고. 네. 액수적으로 좀 특정화도 돼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성범죄까지 넣었다가 괜히 그럴까봐 한 것 네. 같고 지금 일단 특수강간에서 오늘 기사 나온 걸로는 네. 강간치상. 강간 왜냐하면 치상. 이분이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모 씨 이분이 네.
그동안에 굉장히 저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해서 네.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으셨다는 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단 기록도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그 그래서 이모씨라는 피해분이요. 그래서 네.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이거 왜냐하면 강간치상도 공소시효가 15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 같고 음.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모 씨라는 분이 네. 진술을 바꿨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어. 진술을 바꿨거든요 지금.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걸 왜 빠갔을까요, 갑자기? 이게 네. 뭐냐면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원래 자기는 그 동영상 찍힌 시기가 2008년 1월이나 2월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마침 미용실 가서 숏컷으로 잘랐다는 거죠. 네, 네. 숏컷으로 머리를 잘랐는데 그래서 자기인 줄 알았는데 어. 이번에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나온 게 2007년 12월로 특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아 그러면 이분이 얘기한 거야. 아 12월이에요? 아 그러면 저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검찰은 오히려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오히려 이분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은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진술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시기가 특정되면 저는 1월달에 머리 잘랐어요. 그리고 그런데 12월이라면 저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네. 오히려 다른 진술은 신빙성이 더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다고. 끝까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거 정정하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한다는 솔직하게 거죠.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얘기하면. 네. 이 김학의 전 차관 영장 심사가 내일 모레로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아까 뭐 영장 판사 마음이다라고 이미 답을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김 전 차관의 어떤 전략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상황을 전망하시면. 지금 뭐 상황 전망 이전에 지금 김 전 차관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단어는 딱 두 가지다. 아니다와 모른다. 네,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쓰는데 네. 이번에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는 정말 좀 말씀드리고 네. 제일 기가 막힌 거는 네. 자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쳐요. 아니 윤중천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 진짜 말이 됩니까? 이거 혈압이 입장에서 좀 몰라야 오르죠. 하는 거죠. 아니 정말 매정한 형이야. 자 동생은 형한테 하기 형이잖아. 하기 형이라고 자기 핸드폰에도 하기 형이라고 저장하고 다니는 동생이 있어. 그리고 네. 동생이 밥도 사줘, 골프 접대도 한 그런 술도 동생한테 사줘. 네. 아니 어떻게 형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한순간에. 매정한 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동생이 하기 형이라는데 네. 나는 너 같은 동생 본 적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매정한 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정말.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너무 모르쇠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우리 네. 일반인들 상식에는 이렇게까지 모르쇠일까 이런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심지어 그 동영상 네. 속의 남자도 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닮았다 그랬어요. 닮았다. 닮았다. 거기까지 인정했습니까? 닮았다까지는? 그 닮은 분 있으면 좀 나와 보시라 그래요. 그렇게 닮은 분이 세상에 페이스오프야? 영화? 네? 많이 영화 닮았다, 페이스오프예요 아주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면 제가 오늘 그 MBC 법조팀장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얘기를 하다가 딱 그 친구가 얘기해 주길래 제가 이거는 나 오늘 방송 나가서 얘기하겠다 했는데 법조팀장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법조팀장의 예리한 분석은 뭐냐면 네. 왜 그럼 이렇게 계속 아니다 모르다만 고집하고 있냐. 네. 윤중천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윤중천이 그동안 진술한 그 수많은 거를 다 자기가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다 해명해야 복잡해지네요. 되니까 아예 이 사람도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관되게 자기는 진술이라도 일관되게 가겠다. 이런 전략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all or nothing. 진짜 도박이에요. 그렇죠. 진짜 도박. 정말 도박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온 국민들이 윤중천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계조차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진짜.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 승리는 불구속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묻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근데 김학의 제가 전 점쟁이가 차관은 거의 뭐 한 번 도주를 했던 그러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시도 네. 네. 출국 금지됐으니까. 근데 그때도 도주가 아니라 그냥 해외여행 가는 중이었다라고 네, 얘기했었죠. 돌아올라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네. 김학의하고 버닝썬을 서로 바꿔 수사하면 어떨까요? 경찰이 김학의를. 네. 경찰이 김학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네.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저 버닝썬을 하면 아마 수사 금방 될 걸요 아마. 지금은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없다 보니까. 그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늘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경찰 일은 그냥 검찰한테 맡기면 게임 끝나고 검찰 일은 경찰한테 맡기라. 그러니까 이런 지금 거잖아요. 둘이 수사를 바꾼 거야. 바꾸면은 딱 좋을 텐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후다닥 가가지고 정상근 기자 아이템도 핫한 거예요. 네.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법무부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처럼 검찰에 수사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요. 보고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장자연 문건이라는 음. 게 사실이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게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뭐 성접대가 이루어졌는지는 뭐 거기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 문건에 나온 몇몇 내용들, 그러니까 뭐 기획사 대표 김모 씨가 뭐 룸사롱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것 등이나 네. 뭐 조선일보 사주일가에 대한 술접대를 했다는 것, 그리고 장자연 씨가 출연한 드라마 진행비를 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한 것, 그리고 해외 접대를 거절한 뒤에 이 기획사 대표가 보복성으로 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각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장자연 문건이라는 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네.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런 사실을 이 검경의 수사 기록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2009년 당시에 검찰과 경찰은 왜 이거를 확인하지 못했냐? 그러게요. 네. 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당시 검경이 이 주요 관련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네. 이걸 이제 법무부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수사 권고를 할까요? 뭐 원래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네. 뭐 아직 뭐 그 결론이 다 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특수강간 혐의라든지 아니면 네. 뭐 이제 문건의 존재, 이른바 이제 리스트의 존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정리가 돼야 좀 앞으로 좀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보도를 보니까 조선일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외압을 뭐 했다 이런 정황이 있다. 저번에 조세영 기자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수사에 관여한 건 맞다. 예, 뭐 수사에 관여한 건 맞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네. 이 조선일보 사회부장 그 이동환 씨로부터 이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네. 진술을 한 바가 있고, 네. 또 이동환 씨가 이제 직접 경기지방경찰청장실로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뭐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뭐 뒤집을 수도 있다, 뭐 무너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건데, 네. 이것을 이제 조현오 전 청장은 굉장한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네.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그때 이제 조선일보 측 얘기가 뭐였냐면, 네. 아니 경기지방경찰청장이면 이 매우 높은 자리인데 그렇죠. 이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가서 어떻게 만나냐? 아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또 이제 어제 얘기가 나온 바에 따르면은 네. 그 이동환 사회부장이 아예 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넘어서 이 강일학 경찰청장에게까지 찾아갔다라는 네.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네. 가서 이제 뭐 피의자인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게 이 강일학 전 청장의 이제 추가 진술이 나온 대목이고요. 네. 그러자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는 이 강일학 전 청장을 찾아간 건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난 건 맞네요. 어쨌든 네, 간에. 만난 건 맞는데, 네. 근데 경찰이 이제 방 사장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뭐 방상훈 사장의 명예 회복을 명예를 위해서 위해서. 좀 빨리 발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뿐이지, 네. 뭐 우리가 조사를 하라 뭐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참. 조선일보의 해명을 보면 이게 또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못 만날 사람인데 네. 경찰청장은 만날 사람인가? 네, 또 그렇게 이런, 되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하영기 네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설령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방상훈 사장이 무혐의가 나와서 빨리 발표하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네. 언론사 기자가 그러니까요. 경찰청장에 가가지고 뭐 발표 빨리 시기를 발표를 해라 지정해 마라. 주는 건. 예. 이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건데, 때문에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조선일보 사주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 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다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아 공소시효. 늘 공소시효가 문제군요. 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검찰의 수사를 권고하기는 이 부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그리고 하영 기자 어때요? 언론사가 어찌 됐든 그 민감한 시기에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뭐 지방 경찰청장이든 뭐든 찾아가서 이런 만남 갖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일단 그 담당 기자가 만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담당 사회부장이 기자가. 등장했다는 건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아 담당 기자가 아니라 담당 기자는 누구든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도 있을 거고 경기지방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한 만나서 거고.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는 정도는 저는 그거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경계선상이 그 있을 것 애매하다.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부장이 찾아갔다는 거 이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사실 네. 수사 개입과 관련돼서는 네.
최순실 게이트를 떠올려 보면 취재가 수사보다 먼저 앞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예. 네. 뭐 특종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또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 장자연 사건 당시에 경찰 기자로 출입을 했었거든요. 네. 현장에 갈 때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수의 조선일보 기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저 스스로도 좀 당황스러운데 이 수사팀이나 이 권력기관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네. 그게 얼마나 큰 압박으로 느꼈을까. 그러니까 사회부장뿐만 아니라 일선 기자들까지 다 투입된 전사적으로 움직인 그렇지. 그런 정황이었다고 볼 수 맞아요. 있겠죠. 지나치게 열심히 취재를 했다 이런. 전방위로 그 당시죠. 네, 기억이 조성 기자는 납니다. 어떤 그때 기억이 당시 있으신가요? 제가 저 네. 시경 캡이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는 발이고 손이셨네요. 네. 그때 어디서도 우리한테 소송한다 존재했다.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우리한테 소송한다 그랬었다고요. 아, 그래서 네. 소송을 여기저기 많이 소송한다고 걸었죠. 해놓고 네. 소송을 했냐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협박이에요 이게. 네. 몇몇 매체하고 그다음에 정치인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다 졌어요. 다 졌군요. 네. 조선일보가. 네. 그때 정말 발벗고 뛰었죠. 결국은 이제 이게 검찰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느냐 이거 관건인데요. 네, 장자연 사건은 오늘 저희가 좀 짧게 다뤘는데 다음 주 조사 심의 결과 최종 발표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4부 PD수첩 시간에도 조선일보 방 사장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2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라디오를 이렇게 잼나게 듣는 건 대담뿐이네요. 기자님들 짱짱짱. 예, 제 말이. 네. 이렇게 재밌는 대담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고요. 조수원 기자, 하호영 기자, 정상근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